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 아동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재활치료는 물론이고요. 특수교육 그리고 돌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곳. 오늘 소소공방에서는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건립되기까지 무단히도 애를 써온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일단 건우 아빠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토닥토닥 대표 김동석입니다. 네. 예. 먼저 소개를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예. 2013년 건우와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나와서 시민들과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얼마 전 5월 30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드디어 개원을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 10년의 결실이 드디어 이제 맺게 됐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마 많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낯선 단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기 때문이죠. 네. 이 병원은 아이들의 재활, 그리고 치료, 그리고 교육과 돌봄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병원이 특별한 게 아이들을 위한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이들에게 기본권인 이 학습권이 보장이 된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바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 그 교육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상황에서는 그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령기가 되면 치료를 좀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육을 연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말하자면 치료나 교육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좀 기로에 서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 아이가 당연히 치료도 받고 네.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문이 열린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입학식 모습을 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었는데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입학식에 이렇게 가본 적이 이제 거의 없어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16살인데 네. 처음 초등학교 입학은 사실 때도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병원 파견학급에서 입학식을 했고요. 네. 이번에가 이제 두 번째 입학식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서 건우가 이제 중학생으로서 입학을 했는데 우선 그 느낌이 뭐냐면 학부모로서 네. 짜장면 한 그릇씩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한번 네. 그런 거 한번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건우가 너무 그 자리에서 그 입학 딱 선물을 받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하는 부분들이 들기는 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이 대전에 건립되기까지 정말 시작에서부터 이 병원이 완성될 때까지 정말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병원 건립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써오신 분이 우리 김동석 이사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예,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예. 예. 지금 사실 그 건우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네. 건우의 생명과 건강을 제 힘으로, 가족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건우와 같이 나와서 건우와 같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네.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거였죠. 그 와중에 예. 이런 그 병원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1,400도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 2018년으로 뭐 이렇게 1,400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런 부모로서의 그리고 또 장애 아이의 아빠로서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야 되나, 네. 밥을 굶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의 간절함을 그 절로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엄마 아빠들이 우리 좀 천사가 네. 되어 주시기를 이런 장애 어린이들의 날개가 좀 되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재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고 당연히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1,400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숫자가 나중에는 뭐 많이 해서 네. 셀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이 1,400 절을 한 것도 있지만 2014년에는 건우와 함께 이 재활병원, 그러니까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첫 기적의 마라톤을 여셨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 마라톤 한다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 마라톤이란 걸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 2014년 2월에 저희 동네에서 네. 옆 동네 사시는 분과 닭갈비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 미국의 한 아빠에게 아이와 마라톤 완주를 한 그런 아빠 얘기를 듣게 됐고 건우 아빠도 할 수 있을 거야. 네. 뭔가에 막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내한테 야 건우랑 나랑 좀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했더니 아내 눈빛이 어디서 네. 왜 무슨 일? 정신 나갔나 뭐 이런 가족조차도 가족들도 그렇게 했고 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시에 좀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장애 어린이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4월 12일입니다. 기억합니다. 2014년 4월 12일 서구청장배 마라톤 대회에 장애 어린이 건우를 포함한 6명 네. 그리고 가족들 포함해서 23명 네. 그리고 아름아름해서 모인 네. 시민분들까지 포함해서 81명 네. 거기에는 또 당시에 KBS 아침마당 팀 아침마당 네, 팀도 네, 맞아요.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띄워주셨죠. 그 첫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개원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그 처음에는 이제 서구청장배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몇 번의 이제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다가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2015년도에 제 1회 기적의 마라톤 대회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제 8회 코로나 때 좀 쉬어서 심각한 이제 8회 기적의 마라톤 때는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축하를 하면서 마라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진짜 기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으셨겠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예, 꼭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건우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건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장애 어린이 가족들, 또 시민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치면 그만하려면 화이팅 하잖아요. 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멈춰서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네. 화이팅 하면 사람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떼야 되고 그런 어떻게 절묘한 그 타이밍 어려울 때마다 네. 사실 정말 시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네. 많은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뭐 가장 뿌듯했던 날을 여쭤본다면은 어떻게 기공식일까요? 입학식일까요? 언제 여러 가지 매 순간이 있겠지만 내가 참 잘했다. 이런 뿌듯함을 느끼신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공식 때가 아무래도 이제 첫 삽을 뜬다는 네. 그런 게 있어서 건우랑 지금 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진 네. 그 앞에 같이 갔었죠. 네. 가서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평지지만 건우한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어린이재활병원이 이렇게 들어서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건우뿐만 아니라 몇 명의 장애 어린이들도 같이 함께 쓰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때 마음 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상을 줬거든요. 무슨 상이요? 당신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네. 자, 재활 난민으로까지 불리면서 이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들어했던 이 장애 아동들과 이 또 가족들이 이 병원을 문을 열었다는 것 그 자체로 정말 가슴 벅찰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병원이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전문 병원이잖아요. 이렇게 네. 너무 전문적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재정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병원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분명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문제는 꼭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경찰서, 소방서 네. 이런 곳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지금 범죄가 줄었다고 경찰서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네. 그 경찰서, 소방서 예산을 적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 예산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병원이 더 바라는 부분들은 뭐 무상 의료나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 병원의 치료비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붙었긴 했는데 그만큼 민간에서 수익이 되지 않아서 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번에 건립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치료받을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병원들 또한 좀 봐주셨으면 그래서 적자 얘기보다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운영 예산 네. 이런 식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공공재활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병원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병원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어린이 재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인 거예요. 네. 이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대전, 세종, 충남의 아이들의 모든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 세종에도 우리 지역과의 이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이 함께 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교육은 교육부, 치료는 보건복지부, 대전시 교육청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 칸막이를 넘어서 장애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케어하고 교육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잘 롤모델, 대한민국의 롤모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 넘어서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것까지 바라는 거는 너무 큰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공공재활병원이 시민들의 큰 응원과 또 후원들이 이어져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예. 그 안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재활병원 1층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대전, 충남, 세종에서 최초로 지어진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림책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권 한 권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낸 정성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네. 예, 뭐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있을 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저희 소소공방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이 모범적인 운영을 함께 지켜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병원이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이 좌절보다는 용기를, 그리고 포기보다는 꿈과 희망이 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번 넘게 지금 다 그림책만 네. 들어갔어요. 그림책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그림책을 네. 다 일일이 한 권 한 권 다 네. 검수를 하고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후원이 이 공공재활 어린이 병원에서 또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많은 그 병원으로 또 더 많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또 생기기를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병원 건립을 위해서 그간 많은 애를 써온 우리 건우 아버님, 김동석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그 병원의 건립을 위해서 오랜 시간 힘써온 건우 아빠 김동석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병원이 장애 아동과 부모에게 좌절보다는 용기를, 그리고 포기보다는 꿈과 희망이 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